짠! 2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2편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루미늄 박, 우! 내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방송 몇 번 했다고 알루미늄 박 얘기하면 제가 최고의 애널리스트 이분이 제일 먼저 쓰신 거잖아요. 왜? 탑픽 종목 DI동에 사과 알루미늄 그래서 누가 보면 찐친인 줄. 원래 알루미늄은 저처럼. 정치 테마주였는데 맞아, 이번에 맞아. 완전 색깔이 제대로 바뀌었어요. 맞아, 맞아. 연락 많이 받았죠. 아, 연락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오. 이게 좀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알루미늄 박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쵸? 네, 리포트 맞아요. 나오고. 네, 많이 하지만 오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고 네. 리뷰를 한다는 차원에서 알루미늄 박이 상대적으로 왜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그 최근에 이제 동박 얘기는 많았잖아요. 일진머티리얼즈나 뭐 SKC나 동박 얘기는 많았는데 저도 사실 2차 전지를 많이 봤는데 알루미늄 박은 있긴 있는데 뭔가 항상 간과하는 소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 소재 구성비에서 동박이 차지하는 소재 구성비가 약 5%인 거에 반해서 알루미늄 박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볼륨이 굉장히 큰데 알루미늄 박은 굉장히 좀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방 시장도 그동안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SKC는 좀 다르지만 구리 관련된 업체들은 PCB의 이런 회로라든지 전기 IT 기기에 굉장히 채용이 많이 되니까 이제 구리는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던 거에 비해서 이 알루미늄 박은 대부분 식품 포장재로 많이 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뚜기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쿠킹 오일 이런 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전방 시장이 IT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로 비중이 낮다 보니까 동박에 비해서 시장 사이즈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진입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시장이고 또 이게 알루미늄 박도 한 개를 만들어서 배터리 업체에 다 생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자동차 업체 스펙에 맞춰서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진출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점들로 인해서 그동안 좀 저평가 받았다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박은 뭐 양극재랑도 같이 쓰고 음극재랑도 같이 써요? 아니면은 각각의 그 배합이 있어요? 그 이제 보시면은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근데 양극재가 사실 이제 슬러리 같이 약간 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잼인데 얘는 이제 식빵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라는 잼을 위에 얹을 수 있는 집전체로서 식빵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음극재는 이제 동박이 밑에 깔아주는 그런 집전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는 쓰이는 곳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루미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고 이것도 향후에는 2025년까지도 계속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수요도 19년 대비해서 거의 뭐 19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태양광 풍력 타워의 태양광의 그 틀이라든지 그 풍력 타워를 만드는 받침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너무 이제 무거우면은 연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경량화의 소재들로 많이 쓰이면서 수요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이는 곳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탄소 국경세라고 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는 이동을 할 때 국경세 같은 걸 매기는데 이 알루미늄이 탄소를 좀 많이 생산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좀 공급적으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박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알루미늄 박을 쓰는 업체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양극재 업체들로 투자자들에게 한 번씩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2017년, 18년에 LNF를 많이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굳이 말을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때 한참 올랐던 게 ESS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그때 EV가 이제 만들어지기 초창기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의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가파르게 올리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양극재 만드는 업체에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볼륨 자체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 수 있는데 이게 1,500원이면은 2,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제 볼륨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2017년, 18년쯤에 아마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효과들을 한번 학습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실적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좋은 것들도 그런 걸 반영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학습을 했고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도 가격이 오르면 매출 이제 성장하겠는데 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 사이즈가 커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기술력이 조금 남달라야 되나 봐요, 이쪽은? 일단 알루미늄 박 예를 들어 집에서 쓰는 호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일이 어떤 게 잘 만든 호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당연히 얇아야 될 거고 그리고 배터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얇고 길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또 이게 얇고 장폭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얇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근데 얇게 만들면서 장폭으로 만들고 길게 만들면서도 표면에 스크래치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곱게 만들어야 돼서 이런 게 스크래치가 있으면 좀 쇼트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특성들을 고루하게 잘 맞춰야 되는 게 기술적인 난이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겠다. 기존에 좀 독점이나 과점하고 있던 업체들이 계속 이제 네, 은근히 이 기술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왜냐면 쿠킹 오일도 너무 이제 쉽게 보고 오뚜기에서 식품 포장재도 자주 이제 접하던 거다 보니까 IT에 들어가는 거는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알루미늄 산업에 있어서는 뭐 기술력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데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이원화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큰데 맞출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는 다 알루미늄 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EV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은 더 얇고 표면 균일성을 더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한 그런 이슈에도 불량이 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식품 포장재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리포트 보면 DI 동일이랑 3화 알미늄을 탑픽으로 딱 골라주셨던데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삼알미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알미늄도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 두께보다 더 얇은 10미크론, 11미크론의 그 두께의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고 있고 또 10미크론 개발을 국내 최초로 얇은 알루미늄 박을 개발했던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얇다고 칭해지고 있는 9미크론의 양산 적용을 준비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항상 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7.3%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가면 갈수록 2차전지 업체들의 부분을 그 몇 개 없는 국내 업체들이 무조건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센트 비중대로 2차전지 시장이 커가는 거에 그 수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매출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삼알미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 매력이 존재해요? 아직도요? 네,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쓰고 그 당시에 PER이 16배 정도 수준인데 2차전지 소재들이 최근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매겼던 밸류는 보통 2년 정도 이후에 실적들을 좀 미리 반영한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거는 모든 소재 업체들을 2022년, 2023년에 EPS에다가 이제 평균 멀티플을 적용해서 이제 매기고 있는데 그때 당시 멀티플이 한 35배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더 올랐으니까 아마 더 올랐겠지만 근데 지금 16배 수준이니까 이제 충분히 업사이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적이 2분기를 기점으로 잘 나올 거고 이 알루미늄 박은 2차전지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찐 소재예요. 그래서 그동안 식품 포장재로서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왜 다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포텐셜이 더 있고 성장은 하겠지만 같은 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알루미늄 박도 무조건 소재 업체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과 그 이제 멀티플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있으세요? 혹시 있죠 지금? 아, 진짜? 남선 알루미늄
정치 테마주밖에 몰라요. 진짜. 근데 저도 알루미늄 박 때문에 최근에 알게 된 거였거든요. 생각도 못했지. 난 리포트를 읽고 사고 싶었는데 너무 이미 올라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약간 좀 조정기가 있어야 될 것 같긴 살 한데요. 수가 네. 없었어. 그래서 진짜 최병원 애널리스트 쓰면 아니, 저희 엄마가 맹코님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몇 번 나왔는데 어. 맹코님을 그냥 저를 바라본 눈빛이 심상치가 않대요. 느껴졌나? 아니 간혹 그래요. 방송에서도 우리가 내가 좀 약간 더 좋아하고 더 애착하는 사람은 그래서 눈에서 다르긴 그래서 해. 엄마가 그 전에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오면은 뭐 그분들은 저녁 약속도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닌데 원래 친절하신 분이겠지 이랬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그분이 너를 보는 눈빛이 남다르다고. 난 궁금했어. IT 쪽인데 또 여성분이잖아요. 네네네. 이쪽으로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완전 문과. 진짜? 근데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겠다. 어려운데 이제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과생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공학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이상하게 이제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공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통 다른 여자 애널리스트는 화장품 같은 거 이제 좋아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거 별로 안 좋고 공장 가서 막 공장 투어하고 공장 밥 먹고 그래서 한번 가면 항상 공장밥 먹을 수 있나요? 미리 체크하고 가나요? 그리고 원래는 폴더블 쪽도 하셨는데 제가 카톡으로 여쭤보니까 이제 그쪽은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접고 약간 떼서 이제 다른 데 네, 주는 거예요? 다른 섹터를 해보려고 준비하려고 진짜요?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폴더블 얘기도 조금 듣고 싶었는데 폴더블? 네. 그래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네. 지속적 알루미늄 뭐 너무 듣고 싶었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러게요. 계속 뭐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지난주에 코로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